안녕하세요. 대만 사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유백원의 예언서 금능 탑비문을 해석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언 내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전의 동영상 유백원의 소개를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류보원의 예언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은 료지이며 자는 보원입니다. 그는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기 때의 사람입니다. 1311년 7월 1일 출생하여 1375년 5월 16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약 6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출중한 군사가이자 정치가이자 문학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나라의 개국 공신이며 중국의 3대 민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3대 예언에는 소병가, 금능탑 비문과 국업 비문이 있습니다. 금능탑 비문은 중국 민간에 전해오는 10대 예언 중 하나입니다. 명나라 초기 때 유백원이 금능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50년 전 일입니다. 비문에 적힌 내용은 기본적으로 발생된 순서대로 20세기 이후 중국에서 발생할 일부 중대한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과 일제 침략, 그리고 중공의 중국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주요 사건들과 인물, 시간에 대해서는 감탄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예언들은 거의 99% 모두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100%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99%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유할 내용은 금능 탑비문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연구 내용입니다.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 광범위한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 예언 내용들은 오늘 공유할 예언 내용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석의 해석은 일부 공인된 해석 내용과 높은 수련 경지를 가진 수련인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능탑비문은 크게 8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서문, 2번 국공내전 개시, 3번 일제 침략, 4번 중공의 정권 탈취, 5번 중공 통치 시기, 6번 중공의 후반 시기, 7번 세상이 놀랄 예언, 8번 결말입니다. 이렇게 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문의 가장 주요한 4개 부분은 중공의 정권 탈취 시기, 중공의 통치 시기, 중공의 후반 시기와 세상이 놀랄 예언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비문의 내용 도입부와 끝은 호응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치밀하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비문이 예언한 시간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기에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문의 원래 뜻을 존중하여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용하여 비문의 뜻으로부터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陵塔,金陵塔,刘基建,届时差. 금능탑, 금능탑, 유기가 세우고 개석이 제거한다. 유기는 유백원 본인이며 개석은 장개석을 가리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 국민당 혁명군이 1927년에 북벌에 나서 난경에 진입했을 때 금능탑 부근에서 주둔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난경의 옛 이름은 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심한 시각에 처량한 울음소리가 금능탑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장군과 병사들은 너무나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일을 위에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장개석 총사령관이 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장개석 총사령관은 금능탑을 부셔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능탑을 제거하고 나니 안에서 비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능탑 비문은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금능탑을 장개석 사령관이 철거할 것이라는 것을 유백원은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拆了金陵塔,军民自己杀.
금능탑을 부수고 나면 군과 백성이 자기들끼리 죽인다는 말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시작될 것이다. 당시에 중공과 소련은 국민당 현명군이 북벌로 중국을 통일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 내 친소련 세력을 동원해서 장개석 타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당은 1927년 4월 12일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곡 양당의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중공이 남창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제1차 국공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草头相对草头人 두목이 두목을 상대한다. 국공내전 상방의 주요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두는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초두는 국민당 장개석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초두인 공산당에 대응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道尾只是班缩归，洪水横流成泽国，路上行人背向西。 꼬리에 도달하면 반으로 축소된 거북이며 홍수가 넘쳐 습한 나라를 이루며 길 가는 사람은 서쪽을 등진다. 미의 반을 취하면 모입니다. 홍수 택국은 택을 지칭합니다. 서쪽을 등지면 동쪽입니다. 이상 세 문장을 합하면 중국의 거대한 재난을 가져온 모택동입니다. 日出东，日没西，家家户户受惨凄。 일출동, 일몰서, 가가호호 처참하다. 일본이 동쪽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서쪽에서 온 미국에게 투항을 합니다. 백성들은 처참하고 무자비한 전쟁의 피해를 입습니다. 得逍遥，亦逍遥，百载繁华一梦消。 덕소요, 의소요, 백년의 번화가 하룻밤 꿈이로다. 여기서 덕은 독일을 가리키며 의는 이태리를 가리킵니다. 소요는 전쟁에서 이탈함을 뜻합니다. 즉 투항한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이태리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동맹국인데 잇따라 연합군에 투항했습니다. 19세기 중엽 메이지 유신에서 1945년 항복에 이르기까지 근 100년에 달하는 일본 제국의 꿈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红头旗，大头星。 홍두기, 대두성. 대두성이란 오각별을 가리킵니다. 중공은 오각별과 홍색 깃발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家家户户吊零丁。 가가호호 외롭다. 영정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의미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의미합니다. 조는 제사 내지 사망을 뜻합니다. 중공이 이야기하는 통치 방식은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모두가 땅을 나눈다입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폭력으로 잔혹하게 그들을 죽였으며 적색 공포를 실행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어려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삼반, 우반, 대약진, 문화 대혁명 등의 운동을 거치면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중국인 수는 약 8천만 명에 이릅니다. 물론 중공은 지주들에게 빼앗은 땅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山上难立足。 세 개의 산이 서 있기 어렵다. 세 개의 산이 서 있기 어려워 이를 눕히면 비자가 됩니다. 이 글자는 두 개의 산이 넘어진 것 같고 게다가 오른쪽으로 입이 열린 산을 더하면 비가 됩니다. 비는 토비를 가리키는 말로 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공은 바로 산적들이 일으킨 불법 조직입니다. 중공은 산을 점령해 왕노릇을 하다가 국민당 정부에 의해 포위되어 토벌되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5차례에 걸쳐 토벌에 나섰는데 중공은 그때마다 쫓겨나 그들의 3곳의 근거지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장시성 남쪽과 후베성 그리고 산시 근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공군은 도처로 도망다니며 장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대장정이라는 말은 듣기 좋으라고 중공이 지은 말입니다. 실은 도망 다닌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 개의 산이 서 있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五子其荣生。
5 아들이 나란히 영화롭게 되다.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오자는 오자로 해석되며 이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즉 중공군의 편성단이 오로 임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중공군 오로 임마가 산시와 깐수에 직결했습니다. 당시에 1, 2, 4, 25 방면의 군대와 산시 깐수성 군대는 총 8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공이 시한사변을 일으킨 후 장개석이 어쩔 수 없이 2차 국공합작을 인정하고 중공 군대를 국민당 혁명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5 아들이 나란히 영화롭게 되다라고 가리킨 것입니다. 心茫茫意茫茫清风巧差走如狂 마음이 급하고 뜻도 급하다. 청풍교가 부서지고 미친 듯이 날뛴다. 마음이 급하고 뜻도 급하다는 의미는 중공군이 장정을 할 때 바삐 도망다니는 광경을 서술한 것입니다. 청풍교는 스촨성 서부에 있는 노정교를 가리킵니다. 청은 청나라, 풍은 다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교를 가리킵니다. 노정교는 청나라 때 강희제가 만든 현수교입니다. 이는 국민당 군대의 이중포위하에 공산당이 미친듯이 노정교를 달리는데 수비군이 다리를 부수고 최후에 다리를 벗어나 도망간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尔一党使我一党 너 일당시 나 일당. 제2차 국공합작으로 인해 중공이 발붙일 자리를 얻었습니다. 중공은 국민당에 기생하면서 몰래 지하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중공이 표면적으로는 국민당에게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독자적으로 몰래 세를 키운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坐高堂食高粱全不计及他人丧 높은 자리에 앉아 고량주를 마시며 다른 동포가 상을 당해도 돌보지 않는다. 항일 전쟁 시기 중공은 황토 고온을 점거하여 편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중공이 가짜 항일을 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일 전쟁을 이용하여 국가를 지키려는 국민당 군대의 힘을 소모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본 만주국과 결탁하여 차도 살인을 하며 자기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암암리의 중공은 몇만 명의 군사에서 항일 시기가 끝난 후에는 국민당 군대와 겨룰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웠습니다. 이는 정말 다른 동포가 상을 당해도 돌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念八人服众望居然央真圣刀枪 28명이 민중들에게 신망을 받고 뜻밖의 새싹이 창검을 이기다. 28은 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중의 신망을 얻어 중공은 뜻밖의 큰 군대를 이겨 정권을 탈취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小星光毕星光念将2人走北方 작은 별이 별빛을 가리고 입장 2인은 북방으로 간다. 중공의 오송별이 중화민국 정부의 청청백일기를 가린 것입니다. 입장은 장을 가리키며 2인은 개를 가리킵니다. 즉 장개석의 패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去家木路彷徨到处奔波人接棒 집에 나무를 없애고 길에서 방황한다. 도처에 파도를 달리며 사람들이 다 비방을 한다. 집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는데 그중 나무를 제거하면 성만 남습니다. 장개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파도를 달린다는 것은 수로를 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장개석이 최후의 대륙에서 철수해 바다 건너 대만으로 후퇴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것은 장개석 일행이 중공의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大海落门栓河广未为广 대해로의 문이 빗장을 지르고 강이 넓어도 넓지 않다. 대해로의 문이 빗장을 지르고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치함을 뜻합니다. 또한 중공이 정권을 잡은 후 국가를 봉쇄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강이 넓어도 넓지 않다는 건 쌍방이 대치하는 해역이 그리 넓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대만 해협의 정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국공 쌍방이 대만 해역을 두고 대치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良田万顷无男耕，大好蚕丝无女纺。 좋은 땅이 만경이나 있어도 가는 남자가 없고 좋은 잠사가 있어도 직물 짜는 여인네가 없다. 중공이 정권을 잡은 후 대약진 등이 반복된 정치운동으로 사회 생산력이 극도로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丽人偏爱将，而我互相帮。 아름다운 여인은 장수를 편애하고 너와 내가 서로 돕는다. 문화 대혁명 운동 당시에 여성 홍위병들이 외치는 구호가 화장은 싫다, 무장이 좋다였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돕는다는 말은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약진 운동 때는 집에서 밥을 하지 않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가뭄이 들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泗水性沐日，三虎成豪强，白忍成威武，阴心花鸟荒。 사수행 나무의 날, 세 마리 호랑이가 설친다. 백인이 무력을 펼치니 꽃과 새가 놀란다. 문화 대혁명 시기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중간 이름입니다. 사수행은 택, 목일은 동입니다. 세 마리 호랑이는 표입니다. 모태똥과 인표가 날뛴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백인은 백인이 진백달을 가리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이 최고봉에 달했을 때 중앙문화혁명팀 팀장을 맡았습니다. 중공 9대 인물 중에서 모태똥, 인표, 주울레에 이어 서열 4위의 인물이었습니다. 인심은 은으로 주울레를 가리킵니다. 주울레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새도 놀라게 한 킬러였습니다. 여기서 이름 순서에 주울레를 진백달 뒤에 두어 실질적으로 주울레가 가장 위선적이며 음흉한 것을 은유한 것입니다. 逐水去南汉，外而归母邦。 물을 남한으로 쫓아내고 외지의 아들이 어머니 나라로 돌아오다. 물을 쫓아낸다 이므로 한자의 물수를 이동하면 평자가 됩니다. 즉 등소평입니다. 거남은 남쪽으로 시선을 돌림을 가리킵니다. 등소평은 남방 개방 정책을 펼치고 홍콩과 마카오는 모국인 중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가리킵니다. 盈虚原有数，盛衰也有无。 차고 빈 것은 원래 정해진 것이 있고 성쇠도 유무가 있다. 찰영은 가득하다는 뜻이고 허는 텅 빈 공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득 찬 후에 비워지게 되고 번성한 후에 쇠락하게 되니 이는 성주괴멸 우주운동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 물질은 우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灵山遭浩劫，烈火道浮涛，节节节，仙凡逃不脱。 영산이 겁난을 당하고 뜨거운 불 파도에 뒤집힌다. 겁이라 신선이고 일반인이고 다 벗어날 수 없다. 영산이란 전설에 등장하는 신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 우주는 전대미문의 대겁난을 겪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생명들은 신선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아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유배고는 나중에 세상에 공개된 또 다른 예언집 소병가에서 우주의 겁난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 우주 겁난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비문의 구조와 논리로 볼 때 유배고는 이 한바탕 우주 대재난이 인간 세상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대겁난 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정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과 악의 고음 중에서 악을 선택하거나 악과 같은 진영을 선택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东风吹送草木哀，洪水滔天阻日来。 동풍이 불어 초목이 슬프고 홍수가 하늘에 닿아 해를 쫓아낸다. 동풍이 분다는 말은 중공이 박해운동 중에 비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공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박해 운동들 중에 비판할 때는 늘 하늘을 덮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박해 운동에 쓰는 하늘을 덮는 듯한 거짓 선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목은 민중, 일반인들입니다. 동풍이 불어 초목이 슬프다는 말은 중공이 하늘을 덮는 듯한 거짓 선전으로 기만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하늘을 닿는데 그 원인은 강과 연못의 범람입니다. 이는 이름에 강택이 들어간 사람이 이번 박해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비문에서 언급한 박해에 대한 묘사는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 장더민이 1999년 7월 20일 일으킨 1억 명의 파룬공 수령생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인원수는 약 5, 6천만 명이었습니다. 파룬공 수령생들의 수가 중국 공산당의 인원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위협이 돼서 박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룬공 수령생들이 주장하는 당시에 1억 명의 파룬공 수령생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수가 해를 쫓아낸다는 말은 홍수는 해를 잠기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파룬공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공이 파룬공 수련생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박해가 실패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진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파룬공 수련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동풍이 불어 초목을 슬프게 한다입니다. 六根未尽水波去，正果能修往天台。 육근이 깨끗하지 않으면 파도를 따라가고 정과를 수련하면 천당으로 갈 수 있다.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대심판의 검난 중에 도태될 것이고 견정하게 착한 심성을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48 379 248 379 이것은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비문의 앞뒤 문장을 보면 가장 합리적인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위에서 말한 대검난이 제1단계로 인간 세상에 발생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입니다. 2 더하기 4는 6이 되고 248은 음력 6월 8일입니다. 어느 해 음력 6월 8일에 앞에서 말한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짱저미는 1999년 7월 20일에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음력으로 6월 8일입니다. 3 더하기 7은 10이 되고 379는 미래의 어느 해 음력 10월 9일입니다. 이날 박해 운동의 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248에는 6이었고 379에는 5가 없는데 이는 비문에서 예언한 대심판 발생일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래 어느 해의 음력 6월 5일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或缘种已久 박유는 이미 오래전에 심어놓았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대재난은 이미 심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明三明十明三七锦绣河山换一色 민3, 민10, 민37 비단으로 강산을 수놓아 색을 바꾼다. 민은 중공 정권의 국고 같은 것입니다. 중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1999년 7월 20일 파룬궁 박해가 일어난 후 3년 만에 장더민은 주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후진타오가 10년 동안 주석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진핑이 주석을 7년간 한다고 해석됩니다. 시진핑이 중공의 국가주석에 당선된 시기가 2013년 3월입니다. 7년을 넘지 않는다면 2021년 3월 전까지입니다. 비단으로 강산을 수놓아 색을 바꾼다는 것은 중공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석이 됩니다. 马不点头石沉底 말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돌이 깊이 가라앉는다. 마는 말띠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후진타오입니다. 말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타오가 정권을 잡은 기간에 짱저민의 상황 정치로 인하여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후진타오는 파룬궁 박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중지할 수 없었습니다. 돌은 초석을 의미하는데 중공이 사회주의 체제를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돌이 깊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중공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红花开尽百花开 붉은 꽃이 다하면 흰 꽃이 핀다. 중공 정권의 멸망을 비유한 것입니다. 흰 꽃이 핀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공 정권은 성에 백자가 있는 사람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진핑의 성에 백자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공의 새로운 정권의 주요 표지가 백색을 기본색으로 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紫金山上美人来 자금상 위에 미인이 온다. 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술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중공이 해체된 후에 미국에서 온 예술가들이 신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一灾换一灾一害换一害 재난 하나가 다른 재난으로 바뀌고 하나의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바뀐다. 선과 악에는 보응이 따른다는 것은 불변의 이치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나쁜 사람을 도운 자와 조직들이 마침내 보응을 받는다고 해석됩니다. 그럼 누가 보응을 받으며 어떻게 받을까요? 뒤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19家人55岁地灵人杰产新规 일구가인 55세 지령인걸 산신규 1구는 20에서 하나를 뺀 것입니다. 2와 10을 합하면 왕이 됩니다. 거기서 1을 빼면 간이 됩니다. 여기에 인을 더하면 평이 됩니다. 5는 두 번의 임기 기간을 가리키는데 한 번의 임기가 5년입니다. 지령인걸은 중국 공산당이 해체된 후에 중국과 중국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민선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귀는 새로운 집권자를 가리킵니다. 전체적 의미는 중공은 해체되고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집권자를 국민이 선출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새로운 집권자의 이름에 형자가 들어간다고 해석됩니다. 英雄拔尽十鬃毛血流彪悍万人号 영웅은 바위의 털을 모두 뽑으며 혁안에 만인의 피가 흐른다. 영웅은 새로운 집권자입니다. 혁은 중공체제를 가리킵니다. 모는 중국 공산당 잔당을 비유합니다. 새로운 집권자는 중공체제에 남은 잔당들을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혁안은 중국 공산당 도당들을 말합니다. 중공은 역대로 자기를 모범 선진분자로 불렀습니다. 중공의 도당들은 10,000명에 상응하는 엄청난 피를 부르는 청산을 당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头生角眼生光庶民不用慌 머리에 뿔이 나고 눈에 빛이 나는데 서민들은 놀랄 필요 없다. 머리에 뿔이 나고 눈에 빛이 나는 것은 용의 위험을 말합니다. 새로운 집권자가 중국 공산당을 청산하는 기간에는 용의 위엄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만 하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할 뿐이니 백성들은 놀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언급한 화의 근원은 이미 오래전에 심어 놓았다는 것은 우주의 대검난이 인간 세상에 표현되는 첫 단계를 말합니다. 짱더민이 발동한 중공의 박해운동으로 모든 세인들을 고음하는 단계이며 이때가 되면 중공이 멸망함에 따라 박해는 이미 끝납니다. 박해한 사람이나 박해를 받은 사람이나 일반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인들은 이미 공평하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검난이 인간 세상에서 표현되는 제2단계가 도래하면 현대미문의 대재난이 전 세계에 닥칠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我运兴隆时日到 구구는 다시 흥할 때가 온다. 구구는 다시 흥할 때가 온다는 말은 하늘이 전 세계에 커다란 변화와 대재난을 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역사상 거의 모든 예언들은 인류에게 한바탕의 회멸과 대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세인들을 위험에서 구할 구세주를 예언하였습니다. 이 대재난의 표현을 가장 섬세하게 설명한 예언은 중국 역사상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는 오공경과 도가의 태상동 연신주경과 서양의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세 개의 예언에서 묘사한 대재난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 지속되는 대재난 중에 전 세계는 전란, 기근, 홍수, 화재 또는 역병이 범람할 것입니다. 신은 각종 재난으로 신을 믿지 않는 자와 죄업을 지은 자들을 징벌할 뿐입니다. 오로지 신을 믿는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은 구세주가 나와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공경에서 기술한 것은 오공보살의 말입니다. 태상동연 신주경이 기술한 것은 태상도군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술한 것은 서양신의 말입니다. 이 세 개의 예언들은 각각의 불 또 신이 남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신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남겨준 예언들입니다. 여기서 그 내용들은 너무나 일치합니다. 40下种太平凉 사시에 곡식을 심고 태평하게 거둔다. 사시에 곡식을 심고 태평하게 거둔다의 사시는 토끼해 묘년을 가리킵니다. 태평은 재난이 끝남을 말합니다. 단연간 지속된 세계적인 대재난은 2023년 묘년이 되어야 조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一气杀人千千万大洋残暴过才良 한 기운이 천천만을 죽이고 대양은 잔악하기가 일이 승냥이보다 더욱 심하다. 흉맹하고 두려운 큰 돌림병이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기는 공기로 전염되는 병을 말합니다. 예언에서는 대역병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2003년 양띠해에 일어난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입니다. 세 번째는 2020년 말에 예언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중공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氢气动山芋一线铁难当 가벼운 기운이 산악을 움직이고 하나의 철선도 감당하기 어렵다. 경기는 슈퍼 중공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며 하늘과 땅을 덮치고 경천동지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과 예방도 소용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人逢猛虎难回避有福之人住山庄 맹호를 만나면 피하기 어렵고 복이 있는 사람은 산장에 머문다. 봉은 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호는 기세가 흉맹한 호랑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슈퍼 중공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난 회피는 겁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산장에 머문다는 의미는 산장은 맹호의 습격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는 중공과 같은 악을 거부하면 슈퍼 중공 바이러스로부터 대검난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繁华市变汪洋高楼阁变泥缸 번화한 도시가 넓은 바다로 변하고 높은 누각이 진흙더미로 변한다. 父母死难埋葬爹娘死儿孙扛 부모가 죽어도 매장하기 어렵고 아비 어미가 죽어 아들 손자가 메고 간다. 万物同遭劫从一亦遭殃 만물이 다같이 겁난을 당하니 개미까지도 다 재앙을 당한다. 幸得大木两条枝大下鸟飞扬走返家邦 행운이 있어 2개의 큰 나무를 얻으면 건물을 지탱한다. 새가 날고 양이 달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대목 양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세상을 구원할 성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그의 성령과 사주에 목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됩니다. 건물을 지탱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이번 대재난이 지난 후에 구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재난 중에 살아남는다면 성인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구도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새가 나는 것은 생기 발랄함이 다시 나타남을 말합니다. 양은 대양, 즉 역병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대역병은 사라지고 다시 생기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세상을 구원할 성인이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뒷문장의 뜻은 성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대역병은 사라지고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能逢木兔方为寿，则鸡群生乐且康。 목토끼를 만날 수 있으면 오래 살고 택지군생 낙차강이다. 목토는 십몇 년에 출생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의 성 중에 목자가 있음을 은유합니다. 수는 장수를 뜻하며 평안히 대재난을 지나갈 수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문장의 전체 뜻은 성인은 십몇 년 목토해에 출생한 분으로 그의 성에는 목자가 들어있으며 이 분을 만난 사람들은 장수와 즐거움과 건강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有人识得其中意，富贵荣华百事昌。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으며 부귀영화는 100세 동안 번성한다. 비문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번 대재난을 평안히 지나갈 수 있으며 오랫동안 부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금능탑비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속담 한마디 공유하겠습니다. 없다고 믿지 않는 것보다 있다고 믿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어서 절대 손해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